안녕하십니까. 출석번호 19번 김수환 무스카리닉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와 기량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세틸콜린과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특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두 종류 중 오늘의 발표 주제인 무스카린성 수용체와 기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약물의 구조와 기능, 임상과 부작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원심성 체성신경계에 작용하는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평활근의 수축, 혈관의 이완, 심장 박동과 감소 및 분비물 증가를 조절합니다. 아세틸콜린 분비와 수용체의 이상은 위 기능 저하증, 학습 및 기억장애, 구강 건조증, 근무력증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약물로 사용되기에 크게 세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세틸콜린 분자의 낮은 뇌혈관 장벽 투과도입니다. 아래와 같이 아세틸콜린과 같은 4차 아민 분자는 3차 아민 분자에 비해 친수성 성질을 띠어 장벽 투과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추신경계가 표적이라면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말초신경계가 표적이라면 중추신경계의 낮은 투과도는 시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세틸콜린의 분해 효소입니다. 이러한 분해 효소는 시냅스 전반적으로 분포해 있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의 지속적인 효능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용체의 특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수용체를 동시다발적으로 활성시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크게 두 종류, 니코틴성과 무스카린성 수용체로 구분됩니다. 니코틴 수용체는 이온성 수용체이고 무스카린 수용체는 대사성 수용체입니다. 니코틴 수용체는 신경세포와 신경근 접합부의 분포에 아세틸콜린과 니코틴의 활성을 나타냅니다. 니코틴은 자연에서 가직과 식물에서 많이 생성되며 흥분제와 불안 완화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스카린은 버섯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물질로 아세틸콜린과 유사하게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위 그림에선 운동신경 말단의 신경 접합부에 작용하여 골격근의 이완 및 마비를 일으키는 니코틴성 수용체 기량제 쿠라레와 대표적인 무스카린성 기량제 아트로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니코틴성 수용체와 무스카린성 수용체 기량제는 모두 콜린성 기량제입니다. 콜린성 약물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모방, 억제 혹은 상승시키는 약물을 일컫습니다. 니코틴 기량제는 크게 신경절 차단제와 신경근 차단제로 분류가 되고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수용체 특이도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중추 및 자율신경계, 평활근과 부교감신경계통에서 콜린성 신호를 전달합니다. 자율신경절에서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분포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절전신경은 중추신경계와 신경절을 이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리고 절후신경은 신경절과 반응기관을 이어주는 세포입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각 경우마다 절전신경과 절후신경의 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계의 절전 뉴런은 부교감신경계의 절전 뉴런보다 짧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절후 뉴런은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보다 더 짧습니다. 교감, 부교감신경의 절전신경은 공통적으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지만 절후신경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부교감 신경에선 절후 뉴런이 니코틴 수용체를 발현하고 반응기관이 무스카린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에선 반응기관이 알파와 베타, 노르에프네프린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계의 예외는 땀샘인데 교감과 부교감 분절 모두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반응기관 땀샘에 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비물, 눈물, 타액, 소화액이 부교감신경의 효과이지만 예외적으로 땀은 교감신경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다한증에 항콜린제를 사용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서브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스카린성은 대사성 GPCR 수용체이고 M1, M3, M5 서브타입은 GQPLC 경로를 활성화하고 M2와 M4는 GI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무스카린 수용체의 아세틸콜린 결합 부위는 신경계의 중추를 형성하기 때문에 종간 잘 보존되어 있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는 적당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기관은 2개 이상의 무스카린 수용체 서브타입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항무스카린 수용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콜린성 엔티콜리너지c 에이전트라고도 하며 콜린성 신호 전달을 방지합니다. 중추 신경계와 말초 신경계가 모두 작용하고 특히 부교감 신경계를 차단해 심박수 증가, 평활근 이완, 샘 분비 감소와 기억 상실 등의 심리적 변화 이와 더불어 더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직별로 서로 고유한 서브타입을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반응은 4차 암모늄 항무스카린제를 제외하곤 니코틴성 수용체에는 미미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항무스카린제의 대표적인 증상은 마이드라이어시스, 동공이 확대되는 상태, 브론코다일레이션, 기관지 이완, 심박수 증가, 구강 건조증입니다. 조직별로 발현하는 수용체 서브타입 항무스카린제에 의한 생리학적 변화와 증상입니다. 심장은 M2 유형을 발현하고 타키카르디아, 심계항증을 일으킵니다. 아트로피는 대표적인 무스카린성 기량제인데 세기관지 M3 수용체를 억제해 기관지 이완을 일으킵니다. 위장간 운동이 억제되면 장 내용물의 이동이 느려져 변비를 일으키고 방광이 이완되면 배뇨, 소변을 못 참는 urinary urgency와 같은 요실금을 일으킵니다. 중추신경계는 M1, M4, 5 서브타입을 발현하는데 혼란, 불안, 환각, 기억 상실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M3 서브타입을 발현하는 분비샘은 분비물의 감소로 구강 건조증, 시력 저하와 땀 분비 장애로 인한 고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에 대하여 더 찾아본 결과 눈의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까지 자극 신호가 차단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됨을 알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부교감 신경계의 후신경의 시냅스 전 수용기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시냅스의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감지하고 분비할 양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항무스카린제가 이 수용기에 결합한다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조절되지 못하게 되고 역설적이게도 항무스카린제가 신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달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이를 무스카린 수용체의 역설 반응이라 부릅니다. 이제 무스카린성 기량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성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서브타입 특이적으로 차단하는 약제는 비교적 적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항무스카린성 약물인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을 소개하겠습니다.
항무스카린제를 정리하자면 식물에서 추출한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이 있고 지속시간과 체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이 다른 반합성 유도체와 수용체 서브타입이 더 특이적인 합성 유도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마트로핀과 트로픽아마이드는 지속시간이 아트로핀과 다른 4차 아민보다 더 짧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아민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 어려운 반면 아트로핀과 같은 3차 아민은 비교적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니코틴성 수용체의 차단은 적지만 4차 암모니움 기량제는 높은 니코틴 수용체의 억제 활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적 항무스카린제는 M1 특이적인 피렌제핀, M2 특이적인 갈라민, 그리고 M3 특이적인 다리페나신과 솔리페너신이 있습니다. 아트로핀의 화학 물질명은 DL-하이오사야민이고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의 프로토타입 원형입니다. 수용체 서브타입의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고 경쟁적 억제제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농도의 아세틸콜린은 약물의 효과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고양이 혈압에서 아트로핀의 두 가지 효과를 알아낸 실험입니다. A에서 아세틸콜린 2마이크로그램의 투여는 혈관 이완으로 혈압 하강을, B에서 25배의 양으로 매분 60 이하의 맥박인 브래디칼디아 섬액을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현상은 모두 무스카린성의 효과입니다. C에서 아트로핀 2mg을 투여했을 시 50마이크로그램의 아세틸콜린의 혈압 하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배 이상의 양인 5mg을 넣었을 때는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는 아세틸콜린의 교감신경절의 니코틴 수용체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심박 급속증을 나타내었고 두 번째 상승은 부신의 아드레날린이 분비에 의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정상 성인에서 아트로핀의 피하 주사 효과를 나타낸 것인데 아트로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침 분비, 배뇨, 속도, 그리고 어코모데이션, 안과적 용어로 수정체의 굴곡력을 증가시켜서 근거리의 물체를 볼 때 근거리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는 과정, 이것들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심박수는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침 분비의 변화가 가장 컸다는 점입니다. 아트로핀은 무스카린 수용체 서브타입 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량을 투여할수록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0.5mg 투여 시 심박동이 살짝 느려지고 침과 땀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0배인 5mg을 투여했을 시 베이걸 이펙트의 차단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동공이 확장되며 시력 저하가 일어납니다. 10mg 이상 투여 시 환각과 선망, 착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 교재의 표도 마찬가지로 아트로핀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전의 증상은 악화되며 다른 증상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배뇨와 장운동 억제 등 다양한 생리적 작용이 다르게 일어나는 이유는 아트로핀이 수용체 서브타입의 특이성이 없고 조직 기관마다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라심페릭 톤, 스페어 리셉터, 인트라뮤럴 뉴런과 조절 기전 등에 의해 올간의 민감도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의 고유한 맥박은 분당 약 100회인데 파라심페릭 톤은 맥박을 70에서 80회로 유지하고 장의 평활근이 긴장이 유지되도록 부교감성 신호를 항상 전달하기 때문에 조직 및 기관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아트로핀의 농도에 따른 다양한 생리적 기전은 약물의 수용체 특이성이 아니라 올간의 기량제에 대한 센시티비티에 의한 것입니다.
임상에 사용되는 항무스카린제는 대부분 수용체 서브타입 특성이 없고 특이성이 없고 아트로핀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아트로핀의 고농도 증상을 재밌게 기억하자면 red as a beet, 피부가 붉어지는 것, dry as a bone, 구강 건조증, blind as a bat, 시력 저하 현상, hot as firestone, 고체온증, mad as a hatter, 환각 등의 정신 이상입니다. 스코폴라민은 사리풀에서 발견되고 멀미약으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트로핀과 둘 다 같은 3차 아민이지만 스코폴라민은 뇌혈관 장벽을 더 잘 통과해 중추신경계의 효과가 더 커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세를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작용으론 구강 건조증과 졸림이 있습니다. 항무스카린제의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트로핀을 보시면 트로핀과 트로픽산 사이에 에스터 공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트로핀은 자유산과 염기 알코올 상태에서 항무스카린성 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에스터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에스터기 아실 부분의 OH기도 항무스카린성 활성에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의 암모늄 유도체는 비경구 2SC 모체 화합물보다 더 효능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구 투여시 흡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항무스카린제는 임상적으로 침과 위액 분비 감소, 평활근 이완, 위장관과 요로 운동의 감소, 동공의 이완 효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되는 약을 보자면 마야 드라이틱스, 산동약, 프리애네스테틱스, 전마취약, 엔티에메틱스, 제토제, 엔티스파스모딕스, 경련을 막는 진경제, 엔티얼서 에이전트, 항궤양제, 브론코다일레이터스, 기관지 확장제, 엔티파킨시안 에이전트, 항파킨슨 증후군제, 블래더 릴렉센트, 방광 이완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콜린성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BCDU가 있습니다. 시력 저하, 변비, 구강 건조증,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는 요폐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빠른 맥, 눈에는 산동, 선모체근 마비, 안압이 있습니다. 위 부작용은 항히스타민과 정신병 치료제를 포함한 항콜린제의 공통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